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고민을 덜어드리는 행정언니 박윤아입니다. 저는 사실 자타가 고민하는 길치거든요. 동네에 좀 이제 그런 큰 대형마트 이런 데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멀리 가는 날은 내비 없이 이제 간다 이러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지금 아마 PD님이 무슨 얘기로 시작하시려나 이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지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들이 꼭 따야 되는 기업 인증의 지도, 맵을 그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길은 자신 없어도 행정에서만큼은 거의 제가 내비게이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꼭 따야 하는 기업 인증 3가지 한번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업 인증 종류가 엄청 많죠. 사실 저는 행정사 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새롭게 듣는 기업 인증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행정사님, 제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증들을 다 따고 싶은데 어떤 것 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PD님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보여야 되는 분이니까요. 사실 이런 전화들이 저에게 온다.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행정사가 전국에 한 40만 명이 넘어요. 40만 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답을 확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기업마다 상황이나 또 조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또 행정사 하면서 듣게 되는 인증들이요. 최근에 녹색 인증 이런 게 있어요. 커피믹스 틱에 보시면 거기 녹색 인증 마크가 딱 붙어 있거든요. 어떠세요? 녹색 인증. 너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이 이렇게 녹색 인증을 딸 필요는 또 없겠죠. 근데 사실 제가 녹색 인증을 비롯해서 듣게 되는 인증들이 최소 100개는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증들을 쭉 나열해 들어도 모든 기업들이 다 따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죠. 자,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를 지금부터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머리가 좋아야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PD님, 제가 사업가 모임 나가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대표님 중에 진짜 변호사 대표 계세요. 변호사님한테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서울대 졸업하신 변호사님. 저희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성적은 그냥 공부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PD님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빡세게 하셨어요? 되게 좋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너무 싫다 진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인증은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행, 거래처, 조달청 등 각각 필요로 하는 인증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이라면 꼭 따야 되는 인증 3가지는 딱 있습니다. 마치 서울대 가려면 꼭 필요한 필수 과목, 국영수 이런 느낌이랄까요? 지금부터 그 기업 인증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언니 1억 손해본 썰, 벤처 인증은 타이밍이다. 3년 이내 기업이라면 꼭 따야 되는 인증이 뭐가 있을까요? 검색해 보시면 벤처 인증, ISO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이게 주로 많이 뜨고요. 요즘에 슬슬 나오고 있는 게 가족친화 인증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1위는 단연코 벤처 인증입니다. PD님, 혹시 살면서 한 1억 정도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5억이요? 진짜 싫어해요? 대박 사건이네. 1억! 준비한 멘트가 1억인데, 인증 안 받았다가 1억 뜯긴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창업한 지 한 3년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저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워낙에는 근로자였다가 근로자 시절부터 다 준비를 너무 잘 하셔서 금속 기계 제조업 이런 공장을 내셨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진짜 정말 빛의 속도로 사업을 잘 이렇게 읽어 가셨던 분이었어요.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죠. 그 시기 때 30억짜리 공장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벤처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장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만나 뵙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대표님 한 1억 손해보셨어요. 왜냐하면 공장 취득세가 보통 4.6%거든요. 그럼 어때요? 지금 매입하신 그 공장이 30억 되시거든요. 그러면 4.6%, 취득세가 한 1억 4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벤처 인증을 3년 이내에 따고 그 취득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공장을 매입을 하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한 말이 이거였어요. 취득세 벤처 인증 따지 않고 공장을 취득하는 바람에 취득세 1억 손해보고 만 거죠. 그 공장의 1년 당기 순이익이 1억이었는데 1억이 고스란히 증발된 거죠. 왜냐면 1억이 그분한테 너무 소중했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그거 이 사례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기업 인증, 타이밍이 생명이다. 자, 벤처 인증은 창업한 지 꼭 3년 이내에 따셔야 합니다. 그러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벤처 인증을 따고 4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벤처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술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이러한 사업들 할 때도 가점 받을 뿐 아니라 공공입찰을 할 때에도 큰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언니 신뢰의 기준 ISO 인증. PD님은 혹시 거래처에서 뭐 이런 인증 꼭 갖고 오셔야 된다 이런 거 없으세요? 직접 생산 확인서 이런 거. NG예요. 네. 제 자문 기업 중에 한 곳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서버 구축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인천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공항 측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ISO 45001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ISO 45001 이게 뭐냐면요.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제 인증입니다. 공항, 뭐 건설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그러한 기업에 일을 하시게 될 때에는 ISO 45001이 필수입니다. 요즘 B2B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거래처에서 ISO 인증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일상처럼 듣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평가를 받을 때 ISO 몇 개 있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기술 보증, 은행 대출 심사, 그리고 입찰까지 ISO 인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ISO 인증 보유 때문에 매출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는 순간이죠. ISO 인증은 기업 거래에서 기본적인 신뢰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어서 매출에 기여도 하게 되고 은행 대출 받을 때 신용 점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입찰할 때도 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SO 인증은 국제표준기구 특히 ISO 인증은 국제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중요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중견기업에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굉장히 유효한 인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ISO 인증도 종류가 무지 많지만 그중에 3가지 따시면 좋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품질 경영, 환경 경영,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건 거의 기업 인증계의 국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기본 셋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기업에 어떠한 ISO 인증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언니 기술기업의 무기, 기업부설연구소.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증은 기술기업의 숨겨진 무기,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듣자마자 우리는 아직 작은 기업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이라기보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공계 전공자 1명만 있어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담부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정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인증에도 큰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전담 요원의 1년 연봉의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전담 요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천의 25%, 1250만 원이잖아요. 이 1250만 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받는 거죠. 한마디로 뭐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해라 라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떠세요? 연구전담 요원이 바로 절세 요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창업기업, 특히 기술기업의 경우에는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창업 기업 대표님들이 이 연구소를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신 셈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도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질문을 우리도 이제 한번 알아볼까? 라고 바꾸신다면 바로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업인 중 미루면 손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이 날아가는 거죠. 사업을 키우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기업 인증 3종 세트 준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벤처 인증, ISO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가 여러분들의 기업에 좋은 든든한 출발선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정언니 박유나 행정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놓치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저 너무 말라 보이지 않죠? 난 너무 말라 보여서 불쌍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